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스피드를 늦출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큰 음봉은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큰 저항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코인투코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파월 형님이 마음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도 그렇고요. 이 비트코인 시장도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0.75라는 이 금리가 우리들의 앞으로 투자 시장에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으니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받아 가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직 상승할 마법이 생길 거라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28일 우리 새벽 3시죠. 3am인데, 자,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던 분들은 별로 저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75bp가 올랐고요. 이게 원래라면 상당한 악재로 우리 자산시장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수치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75bp가 기존에 예상됐던 만큼 이 시장은 좀 큰 반등을 일으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파월, 우리 뭐 BJ 파월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 앵커 파월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파월이 이렇게 지금 연급한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이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 3.0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3.5까지도 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이제 2.5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8월에는 없습니다. 8월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9월쯤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의 어느 정도 금리 예상이 예측이 된다라고 어느 정도 인상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총 3번에 나왔습니다. 총 3번의 FOMC가 남았고요. 지금 발언을 이제 어제 같은 얘기를 좀 이제 발언을 살펴보면은 우리 최대로 가면은 100bp가 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이제 9월에 좀 살짝 낮춰서 50bp, 뭐 10월 이렇게 뭐 25 이런 식으로 지금 100bp를 나눠서 올릴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달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산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 파월에 좀 노력이 보였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 사람 혼자 결정한 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총대 메고 나와서 얘기하는 만큼 우리는 이분이 하는 말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미국 증시 크게 올라줬고요. 비트코인도 크게 올라줬는데 우리 한국 증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머징 국가라 그런지 여기저기에 껴서 있는 존재라 그런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비트코인 시장이죠.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이 새벽 3시에 딱 어떻게 보면 반등을 딱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부분을 예측하고 투자에 들어가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다시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FOMC 이 자체로만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재료가 좀 부족하죠. 여러 가지가 좀 섞여서 긍정적인 훈풍을 좀 이뤄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원숭이 두창, 뭐 코로나도 계속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전쟁 이슈도 지금 살짝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갈 길이 정말 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이제 CPI가 이제 9%가 나왔죠. 우리가 그것도 보면 반영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뭐 고용시장, 뭐 인플레이션 뭐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올렸지만 우리 9월에는 한 번 더 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금리는 이제 2.5가 됐고,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어떻게 올릴까 또 제가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보통 자이언트 스텝이라 하면 뭐 무너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1%로 안 간 게 어디예요? 울트라를 안 밟은 게 어디예요? 그렇죠? 좀 다행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제 말한 게 이제 파월이 기준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스피드 자체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스피드를 늦출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좀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대비해서 발언을 한 거죠.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영악하게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 뭐 한미 금리도 역전된 상태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가 좀 한국보다 높아진 게 거의 2년 이상이 됐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점점 이제 금리를 빨리빨리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돌아간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비트코인 차트고요.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크게 몰려줬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좀 더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 우리 상승이 나온 이 상태 있잖아요. 이 상승이 나온 이 저점 부분을 이 음봉 돌파로 깨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천천히 내려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분명 이제 아래 꼬리를 살짝 달면서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살짝 눌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눌려서 잘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뚫려서 내려갈 것인가, 이런 거 잘 지켜보고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들 아직 출발 안 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트코인들 이제 위주로 타점 잘 잡아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이벤트도 끝났고, 기존에 이제 비트가 나스닥 따라서 이렇게 막 미친 무빙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미친 이런 좀 무빙을 좀 많이 보여준 만큼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큰 음봉은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상승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봐야 되고요. 이제 뭐 GDP 이제 발표도 있죠. GDP 이제 발표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숨어 있는 이런 함정들이 많습니다. 함정들을 잘 좀 피해 가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인마켓캡 이더리움 클래식 시총이 한 22 정도에 좀 현재 위치해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한 22였는데 한 두 단계나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좀 이슈, 뭐 폭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좀 미리 올라간 이런 좀 설레발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클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따가 지금 바로 다음 장에 차트로 좀 다뤄 드릴 거고, 지금 뭐 비탈릭 부테린의 좀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잡아 끄는 좀 상승 촉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이더리움과 이번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좀 거의 불장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 자체 이제 업데이트가 왔잖아요. 그래서 POS로 전향이 되면서
이제 업계 이제 최대 블록체인 중 하나가 더 이상 이제 채굴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 장비 가지고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는 이제 대안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그래서 POW 방식의 큰 수혜자가 자격증명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괜찮은 체인이다라고 지금 디탈리 프테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출시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은 업데이트마다 항상 업데이트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전 버전과는 좀 다른 그다음 이더리움의 별도의 버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뭐 해킹 사건이 뭐 있건 말건 지금 자체 그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좀 코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해시레이트가 좀 들어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더 상승시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자, 요런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은 좀 투기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투기성일 수도 있고, 뭐 지분 증명이 전환 이후 이제 엄청난 양의 채굴력들이 채굴의 힘들이 이렇게 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큰 저항대가 정말 큰 저항대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를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진짜 6만 원 선에서는 여러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살짝 상승하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불 플래그 패턴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좀 수직으로 서갖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여러분 넘나 안 넘나를 좀 잘 보시고, 폭등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불트랩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쭉 올려주고 이렇게 내려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 하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이 저항선 또 이렇게 지지선들을 그거 보고 여러분들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FOMC 회의가 어떻게 끝났나를 좀 다뤄봤고, 이 FOMC에 대해서 그 전에부터 나왔던 이 이더리움의 클래식에 대한 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월 형님의 좀 이제 이런 좀 발표, 이런 결정에 좀 존중을 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좀 대응책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좋은 타점, 좋은 종목을 잘 찾는 게 우리에게는 참 베스트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카카오톡방 들어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가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